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류일임 증인이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지난해 8월 18일입니다. 그리고 9월 4일 당시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9월 4일에 말합니다. 그리고 9월 4일부터 관련 민원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모르고 계시니까. 전체 민원이 64명, 162건입니다. 64명, 이건 권익위에 신고된 내용입니다. 다른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외워두십시오. 64명이 민원을 제기했고 162건의 민원입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이 가운데 정확하게 확인된 류일임 증인의 가족과 지인, 친인척은 21명, 57건입니다.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민원 내용의 오타나 문장 구조가 유사해서 이것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 민원이나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그 인원이 19명, 19명의 47건입니다. 전체 민원의 60% 이상이 류일임 증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8일에 류일임 의원은 방심위 위원장으로 호선이 됩니다. 민원 신고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민원 신고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위원장에 호선됩니다. 자, 그러면 류일임 증인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이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의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방금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자, 그러면 9월 28일부터 지난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에 가족들, 친인척들 만났죠.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원과 관련해서 뭐 민원을 넣으면 우리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였지 특별하게 그런 특정 얘기 안 민원과 했습니까? 관련해서 얘기한 건 좋습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MBC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원래 뭐 명절 때 한 번씩 만나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었었고 저 말고도 다른 동서분들도 다른 저같이 친구들도 그랬었고 다 이쪽 같은 편이었었어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불만들이 많았는데 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해서 네, 꺼주시고요.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 뭐 점점점 됐습니다만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말들이 뒤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다른 처가 식구들도 다 이쪽 같은 편이었고 불만들이 있었는데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오갔다라고 하는 게 류일임 증인의 동서가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신청했습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제가 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내용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면 분명히 류일임 증인은 가족들이나 친인척에게 심의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리 민원이나 청부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답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만 비난받을 일입니까? 제가 뭐 특별하게 답변 드릴 만한 자, 성격이 이종유 아니겠습니다. 방심위 기획조정실장 이런 대리 민원, 청부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법원에서도 저기 한번 전임 팀장이 그런 그렇죠, 맞습니다. 했는데 이현주 사무총장. 형사 판결에서는 네, 이현주 사무총장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리 민원, 청부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할 그런 상황은 유권 해석을 할 단계가 아니고요. 2018년에 그 관련해서 방금 기획조정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3월에 방심위원회가 모 팀장을 해고했죠. 이 해고했던 사유가 뭐였습니까? MB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방심위가 정권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과도한 제재를 내린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팀장이 말이죠. 2011년부터 6년 동안 자신의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46건의 방송 민원을 몰래 신청했다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은 해고된 뒤에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면 위에서 지시해서 제가 대리 민원을 접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고가 났었고요. 이 팀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까지 다 했는데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심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춰지긴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대리민원, 청부민원, 민원 사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한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그때 그 업무방해 형사 판결에 있어서는
그 업무 방해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방해와 상관없이 해고 판결에 대해서 네. 대법원까지도 네, 그거는 네. 판결을 내렸죠. 네?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예, 형사 판결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업무 방해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건 해고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답변 다 했습니다. 예. 아니요. 대법원에서 네. 해고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났어요? 그럼- 해임은 정당하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에 나온 판결을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신의 존재 목적과 자신의 임무를 분명히 깨닫고 잘못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방심위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가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정성, 공공성이 요구된다. 자, 그리고 민원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청구 민원 행위 자체가 방심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약화시킨다. 이런 강경한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해임이 됐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